AI가 지배하는 세상. 하지만 먼저 알면 AI를 지배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챗 GPT 시간인데요. GPT 영어로는 알파벳 G를 쓰지만 저희는 한자로 RG자를 쓰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한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AI에 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이독실 커뮤니케이터님은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독실아? 독실. 왔니? 이렇게 편안하게.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 네. 아니 모두 어떤 일을 주로 하신다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과학적인 내용, 뭐 테크에 관한 것들이 네. 있어서 이제 점점 좀 예. 뭐랄까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네. 전문가분들이나 어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아는 것과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는 것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가교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교 역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AI 시대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AI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때 좀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또 요즘은 너무 주변에서 AI라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은 가고 네. 또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알려주고 이런 거는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또 궁금도 하고 네. 아마 좀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단은 이 첫 만남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AI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이제 저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계신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 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경쟁에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더 젊은 세대들 예. 아예 정말 디지털 네이티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AI의 활용이 정말 몸에 배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예. 이것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화돼야 된다. 자연스럽게 여겨야 된다. 아하.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제일 많이 좀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챗GPT 같은 활용에 있어서 예. 저희 코너로서의 챗GPT 말고 예. 진짜 그 우리가 흔히 진짜 말하는 GPT. NLP 그죠? 예. 그런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좀 존댓말을 쓴다든가 아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저 친구의 마음을 언짢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한다든가 예. 혹은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로 너무 좀 거칠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AI를 대할 때 우리가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제일 근본적인 오해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거를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AI는 AI고 예.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화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 번씩 배우는 거, 한 번씩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AI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사람은 아니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이렇게 체화돼서 가야 되는 뭐 동반자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네.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I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또 따라오지 못하는 면도 좀 있기 때문에 AI 시대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또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또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AI가 작동되는 원리 이런 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쉽게 설명하면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AI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알면 좋은데 예. AI도 몇 번의 겨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건데 예. 처음에 어떤 기계가 뭐 컴퓨터가 우리 흔히 컴퓨터라고 하면 되겠죠. 예. 컴퓨터가 어떤 계산 능력이 워낙 뛰어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이 있는 존재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예. 이론적인 건 이미 50년대 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거는 개와 고양이 뭐 사진 구분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 그 글씨 쓰는 것들 있잖아요. 예. 이걸 인식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쉬워요. 사람들 입장에선 쉽습니다. 예. 한 5살 정도만 되면
한글을 6살 정도만 되면 한글 대충 손으로 쓰면 전 잘 못 씁니다만 그걸 보고 읽어요. 근데 컴퓨터한테 이거를 읽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는 굉장히 계산을 빠르게 하는데 왜 그렇죠. 손글씨를 못 읽지? 우린 딱 보자마자 고양이와 개가 뭔지 구분하는데 얘는 왜 어렵지? 라고 생각을 했어서 원래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사진을 보고서 읽어드려가지고 뭐 눈의 위치와 각도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뭐고 이건 뭐다. 이건 화가 난 표정이고 아닌 표정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초창기 AI라면 초창기 버전.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론적인 건 초창기도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사람의 신경망처럼 그런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신경망처럼 그런 어떤 뉴런을 모사한 방식으로 하면은 그냥 대충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충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신경망 방식으로 한번 모사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론적인 것은 있다가 이게 기술이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형태였던 겁니다. 과거에는. 이론은 가능하지만 이런 거를 구현할 방식이 이제 도저히 컴퓨팅 파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 이제 그래픽 카드, 게임 카드라고 하는. 아니, 뭐 어려운 게 계속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원래는 이제 게임 카드,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그래픽 카드의 연산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연산을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덧셈, 곱셈만 해요. 딴 거 안 합니다. 딴 건 안 하고. 네, 그것만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게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뉴런의 구조를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방식이잖아. 비슷하다. 그거를 구현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묘하게도 원래 게임 하려고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려고 만든 카드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걸 할 수 있겠는데 구현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시작됐는데 놀라운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그래픽을 가지고 이제 원래 의도했던 거와는 좀 다른 쪽으로 더 잘 쓰인 거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GPU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그 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요런 뉴런 이거를 모사한 방식으로 점점 더 빠르게 가는 방식이 된 거고 이 안에 작은 블랙박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른다기보다는 되네? 신기하네?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궁금한 게 AI의 기술이 어쨌든 급격하게 지금 발달을 해가고 있다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무인 주행이라든지 뭐 드론 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기술의 뭐 발달 정도가 왔다? 뭐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어떤 특정 목적에서는 이미 사람을 많이 추월을 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도저히 이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을 거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사실 운전이 그런 거예요. 운전이나 뭐 항해 이런 거. 맞습니다. 운전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못하지만 AI가 잘할 거로 추정되는 것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계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AI들이 합니다. 근데 뭐 워낙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노벨상을 받았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알파포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알파포드는 지금 3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구조뿐만 아니라 알파 프로테어라고 해서 단백질이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떤 구조로 접히는지를 사람이 도저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직접 X선으로 보고 해석하고 했었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 AI가 척척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으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 하나 재미있는 예시를 드리자면 비행기 조종을 합니다. AI가? 오토파일럿 말고요.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공부해서 하고 있냐면 F-16기를 6대를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끝났던 건 뭐가 있냐면 코파일럿으로 정말 말 그대로 윙맨으로 탑건 보셨죠? 제가 이제 전투기 파일럿입니다. 제 윙맨은 사실은 사람이 타 있는 것이 아니고 AI가 조종합니다. AI가 해주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제 뒷배를 맡기는 겁니다. 그 윙맨이 해주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도그파이트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사람은 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종관은 잡지 않고 도그파이트를 했을 때 진짜 사람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기체를 움직이는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중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실험을 하는데 대부분 AI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면 미국 국방부에서는 실제 6대의 F-16을 아예 개조를 해서 이건 AI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AI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출격을 합니다. 그럼 본인이 아니죠.
본체가 그 AI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개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독실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기술은 고도화돼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AI는 이미 다 접목이 거의 끝나 있고 사실 우리 상상 초월하는 분야까지 수준이 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어느 범위까지 지금 이게 퍼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업에서도 지금 AI로 많이 좀 기업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도 하고 있고 뭐 어디까지 됐는지는 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느 범위까지 이게 좀 펼쳐져 있는지 이미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서 이제 빼고서는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 사실 유튜브는 AI가 기반으로 좀 깔려 있죠. 사실 알고리즘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나를 설명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간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첨단 기업은 당연히 100%인데 거의 100%고 보통 80% 이상이 이미 AI를 접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돈입니다. 돈이에요? 사람을 갖다 쓰는 것보다 AI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챗GPT 우리 코너 말고 그 챗GPT 유료 버전 그렇죠. 그 유료 버전의 가격이 이제 개인이 내가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이 놀면서 사용하기 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제 화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AI가 나를 대체할 것인가? 모두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가 있냐면 인력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AI를 잘 사용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이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 3명의 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활용한다는 전제 위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사람, 잘 사용하는 사람을 뽑게 되면 기존에 있는 5명을 해고하고 한 명이 그 5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험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뺏는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시대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레드라이트 운동으로 막 갑자기 AI 부시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나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세네요, 대세. 맞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그럼 사람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위한 이제 정책적인 준비들은 모든 나라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AI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두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은 표면적으로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뭐 단순한 업무들은 좀 반복되는 거 이건 이제 사람이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기계가 훨씬 더 잘하고 편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진짜 누구나 다 이제는 뭐 창업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잘 혼용한다면 맞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 좀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일례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를 2명, 3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AI를 잘 활용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최종 결정권은 결국엔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가지고 있어야 최종 됩니다. 결정권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이제 1년에 내세우지는 않더라도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써지는 수많은 블로그들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뭐 블로그라든가 홍보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지금 AI가 사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걸 자동 생성하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추천이라고 뜨게 되면 갑자기 추천 그 구글 같은 데서 오마이TV 추천 말도 안 되죠.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제품 추천 오마이TV 제품 추천하면 갑자기 여러 개가 뜹니다.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정크 쓰레기 같은 글들이 많아지는 것도 AI가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안 좋은 예인데 오히려 정말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블로거예요. AI에 활용을 해서 여기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쓴다고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좀 무서운 말씀을 드리자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계속 이제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분 코딩하는 분들을 뽑았었다가 이분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내가 타이핑해서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챗GPT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들면 당연하겠죠. 직접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니즈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결국엔 다 정리하고 이제 본인의 일은 늘어났어요. 하지만 원하는 흡족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비해야 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런 AI를 활용해서
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는 것들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요게 조금 하나 더 검증해봐야 될 게 AI를 활용했을 때 지금 많은 또 기회도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AI 기술의 어떤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뭐 공장처럼 이렇게 생산해낸다든지 어떤 네. 또 오답 같은 네. 그러니까 헐루시네이션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게 또 보완이 될 수 있는지가 검증이 끝나야 네. 그걸 갖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은 많이 해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첨단, 뾰족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봐야 돼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LT 이런 어떤 대규모 언어 모델 자체가 뭘 하는 거냐면 그럴듯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문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예술가의 끝에 있는 사람들 정말 첨단 내용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 부분은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없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평이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제가 칼럼을 쓰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챗GPT 3.5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이게 저의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능력이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흥미로운 포인트를 절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썼던 칼럼들을 싹 다 보여주고 이 사람의 문체를 흉내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해봐라고 했는데도 제가 볼 때 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독특한 생각들은 아직까지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글을 봤을 때 그냥 괜찮아 잘 읽혀 이런 것들은 GPT도 잘 만들고 다른 뭐 잘 만드는 AI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야 진짜 잘한다. 정말 색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릿한 정도로 그런 거는 아직까지 좀 그건 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적당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원한다고 하면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뭔가 정말 송곳처럼 주머니에 넣은 송곳이 삐져나오듯이 삐죽하게 튀어나오려면 나의 능력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댓글에도 아까 제가 지금 우리 이독실님께 드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류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에러 문제도 이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평범한 내용만 자꾸 나오면 그것도 활용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은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기회로 활용한다면 또 어마어마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지금 기준선 거기 지금 경계선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언제나 그 어떤 타이밍에 어느 줄에 서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게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선진국들을 생각해 보면 다 어떤 나라들이냐 했을 때 그 제국주의 시대에 좀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들어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상하기도 한 건데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 벌어질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세계대전도 있고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이 타이밍 AI 혁명의 시대에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라 입장에서도 있었고 한 번 정도 뒤집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진짜 AI 빨리 관심 갖고 정말 잘만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개개인에게 쓴다면은 이거 엄청난 기회가 정말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드네요.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활용하는 방법과 AI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지만 사람들이 응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활용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처럼 생각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교육을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교육을 잘하는 편에 속하는 나라고 원래 잘하기도 하고요. 하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AI를 얼마나 믿냐. AI가 올 이런 세상 만들어낸 세상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를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AI를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AI 세상 괜찮다, 긍정적이다. 더 믿는 나라? 네, 좋다, 괜찮다. 글쎄요, 많이 쓰는 데서 그렇게 믿으려나요? 미국에서? 서구가 많이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미국은 40% 정도만 괜찮다,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80%가 넘어요. 중국이 80%가 넘어요? 중국이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좀 의미가 있냐면 미국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계속적으로 기술도 이제 그렇고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민간 1등이죠. 자본에 투여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중국이 계속 쫓아오는데 격차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줄어드냐를 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좁혀져요? 그렇죠. 근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대규모 언어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커다란 모델이 아니어도 작은 모델이 그걸 모사할 수 있게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이 잘 만들어요. 물론 카피한 게 아닐까, 뭔가 좀 흉내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생산성은 높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가 전략 자체를 중국이 엄청나게 하고 있다 보니 중국 국가에 있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너무나 편해졌어. 사실 약간의 사생활이랄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조금 차치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 자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서구 사회와 중국 그러니까 동아시아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활용했을 때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가 80%에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게 그러다 보니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요. 이미 논문들 있지 않습니까? AI 관련 논문은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이에요. 70%가 중국의 논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앞서가네요, 중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압도적인 1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1위는 미국이에요. 그렇지만 상위 100개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문의 양이 많아도 질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질이 좋아야죠. 좋은 논문들 정말 많이 인용되는 100개 논문 중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1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2위인데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한 6위 정도 되는데 6, 7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6, 7위. 네. 그런데 1, 2위 이후에는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 고만고만. 지금 그 우리 기회 아닙니까? 기회입니다. 와, 기회다 기회. 아니 그러면 저는 요즘 AI를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냐면 저도 한 1, 2년 됐는데 결국에는 옛날 같으면은 혼자서 창업하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AI를 활용을 잘 하시면서 그거 어디서 배우는지 전 잘 모르지만 배워서 AI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언론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야 이게 잘만 활용하면 정말 기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독실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배워나가서 그런 자리를 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은 뭐 리터시를 높여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프롬프터 짜는 법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데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하지 여러 않고. 가지 있습니다. 너가 뭐가 됐다고 흉내를 내봐. 그리고 내가 미리 한다든가. 뭐 크로스 검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냐면 너가 지금부터 일을 해봐. 전문가가 와서 옆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1대1 과외가 아니라면 이건 일반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쓰는 겁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바로 오마이 계속 보다 보면 이걸 계속 보면 쭉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결국엔 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마이TV 우리 챗 GPT 알아가는 이 챗 GPT를 자꾸 보시면서 직접 또 해보시고 그렇죠. 따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네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근데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라는 걸 하면서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여기다 맡겨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전에 이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내가 요만큼의 시간에 할 수 있네? 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어디다 써야 되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챗GPT가 그림도 그려줘 또 노래도 만들어주고 뭐 진짜 그리고 뭐 단순한 어떤 수식이나 이런 계산 같은 거 정리는 뭐 과거에는 우리가 계산기 썼고 그 다음에 엑셀표 쓰다가 이제는 막 챗GPT가 이걸 다 정리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업무에 조금씩 한번 써보시면 편리함을 느끼는 그 효능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는요.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해도 뭔가 위화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해서 광고를 만든 걸 보면 뭔가 첨단처럼 느끼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거 AI가 만들었네라고 좀 흔해졌어요. 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혹은 더 뭔가 독특한 걸 생각해야 돼. 그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기획력 그건 사람이 하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GPT나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뭐 퍼플렉시티도 있고 뭐 제미나이 뭐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이 있잖아요.
그 결제는 언제쯤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실생활의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유혹 되거든요. 이거 뭐 결제하면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돈을 쓰자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피자값 내지는 한 치킨값 정도 되니까. 맞습니다. 치킨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 언제쯤 결제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 생산성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쓰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요? 뭐 확신이 들 때 결제해야 됩니까? 네, 한 2개 정도 저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또 하나 이제 살짝 정말 실생활에 적용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검색창에 검색을 할 때 뭐뭐 뭐 무료 사용권 이렇게 하면 어제 줄일 때가 있습니다. 뭐 1년 사용권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른 덥석 물어서 일단 써보는 겁니다. 무료로 그거를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몇 번 접속을 해서 몇 번 이 창에다가 프롬프트를 하느냐를 봤을 때 하루에 뭐 10번 이상 한다 싶으면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도 유료 버전에 큰 차이가 없긴 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뭐 코딩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문 분석을 한다든가 커다란 문서를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무료 버전을 쓰지만 뭔가 내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업무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에 뭐 30분 이상 10번 이상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유료 버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들 쓰시는 뭐 챗 GPT 정도만 이렇게 유료로 한 달에 소액 그걸로 해서 한번 또 적응해 보시면서 또 효능감이 있을 때 다른 것도 또 가보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네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거 하나가 있고 또 검색을 잘하는 퍼플릭서티 이런 것들은 이제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2개 정도는 활용하시는 게 크로스 체크에도 좋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썼다가 아니면 구독 취소하면 됩니다. 구독 취소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독실님께서 주신 팁은 하나만을 써보진 말고 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니까 뭐 퍼플렉스티라는 그 AI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챗 GPT랑 같이 혼용해서 물어봐보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댓글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튜디오 모님께서는 신변은 기획력도 좋아서 AI 활용 굉장히 잘하실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AI를 많이 씁니다.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런 거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라고 정순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시는데 저희 오마이TV 챗 GPT에서 챗 GPT는 챗 GPT에서 배워야죠. 그렇죠. 배우실 수 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 손꼽아 기다려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꿀팁 많이 좀 방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KT25님께서도 질문 좋았다 신엄마. 나 이거 정말 궁금했다. 아까 그 결제 타이밍 물어본 그 질문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댓글도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네이버나 다음을 검색으로 많이 쓰실 텐데 저는 방송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좀 정밀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많이 저는 요구받는 사람이라서 퍼플렉서티 유료 버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색할 때도 그냥 퍼플렉스티 와서 물어보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IT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퍼플렉서티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보다는 물론 가끔 쓰는데 저는 주로 이제 퍼플렉서티로 이렇게 좀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아무리 제가 말로 얘기해도 안 해보시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퍼플렉서티가 사실 무료 버전도 꽤 유료 버전에 근사하게 잘 나와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저도 이제 유료 버전을 쓰지만 무료 버전으로 쓰면서 거기다 검색할 때 항상 최신 정보 위주로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령어를 그렇게 넣으시는 거죠. 프롬프트를 잘 쓰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실님 오늘 저희 챗 GPT 알아가는 AI 알아가는 방송인데 오늘 한번 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정보를 좀 소개해 주실 각오 이런 것들 한번 좀 마무리 발언 한번 듣겠습니다. 네, 그냥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하는 것보다는 약간씩의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험성도 같이 얘기하고 원리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가면서 제 일자리 뺏길 때까지 제가 모두에게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실님 그러면 우리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오마이TV 챗 GPT에서만큼은 진짜 꿀팁들 다 방출하시는 걸로. 그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AI 시대를 정말 막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이걸 막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정말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이거는 많이 부족한 거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의한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한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뭐 제도와 관련된 문제, 또 책임 윤리와 관련된 문제, 또 여러 그 사회적인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효능감과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는 요 과정에 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거 너무 많아요. 뭐 딥페이크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여기서 한번 다뤄보면서 예. 같이 생각하는 시민이 해야 되는 어떤 시민의 교양으로서의 예.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